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랑 다시 살펴볼 종목은 코디라는 그 회사고요. 자, 코디에 대해서는 제가 한 두 번 정도 여러분 방송에서 다뤘었는데, 자, 코디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저도 되게 궁금한 부분인데, 여러분들이랑 팩트 체크 몇 가지를 하고 이 종목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응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간보 제출되지 않은 종목들 이제 잠깐 체크를 해드리면, 자, 웰바이오텍은 오늘 상한가를 말았어요. 하지만 얘는 위험하다. 왜냐면 간보가 제출이 안 됐고요. 앞으로 안 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2022년하고 2023년, 2022년, 2021년 그 간보를 전부 다 이제 그 재무제표를 다시 좀 뜯어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 회계법인에서. 그럼 타이트하게 보고 있다는 얘기고, 결국에는 승인이 안 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아 보이고, 차트상으로도 얘가 상한가를 갔지만 내일 정지돼도 이상할 게 없는 종목이에요. 조심하셔야 되고요. 세토피아는 차트를 지금 만드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서 얘는 잘하면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불가능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아마 수급이 오늘 들어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물론 아직까지는 몰라요. 그래서 간보가 제출되기 전까지 이런 기업은 투자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웰바이오텍이랑 세토피아 둘 중에 하나 무조건 투자해야 된다는 뭐 생각이 든다 그러면 저는 세토피아 잡을 것 같아요. 둘 중에는. 근데 어쨌든 둘 다 지금 잡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뭐 나노 같은 애들도 위험하고, 보세요. 상패 차트죠. 인터로조는 모르겠지만 한탑 이런 것도 상패가 위험한 종목, DYD 이런 것도 위험하고, 삼부토건도 위험한 거예요. 이런 애들도 다 위험한 종목들이다. 아이톡시는 제출됐죠 아마. 예. 그래서 하여튼 뭐 이런 종목들은, 여기 있는 종목들은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간보 나올 때까지는.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코디 얘기를 잠깐 할게요. 코디 잠깐 보겠습니다. 자, 코디를 볼 건데, 여러분 이제 코디는 보시면 차트상으로는 이때가 이제 M&A가 시작된 때고, 이날이 이제 M&A가 마무리가 된 날입니다. 그래서 시작했을 때도 상한가를 쳤고 마무리될 때도 좋은 흐름을 보여줬다. 그럼 이제 얘네들이 그대로 이제 무너질 거냐, 아니면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느냐, 이거를 얘기를 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때 이제 올라갈 때 수급이 많이 들어왔었고, 그 다음에 물론 빠졌지만, 하지만 저점을 잘 유지를 해주고 여기서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지지를 받는 걸 보고 제가 여기서부터 코드를 모아가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날 익절하신 분들도 많겠지만 뭐 평단이 좋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날 익절하신 분들도 많겠지만, 익절 안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고민이 될 거예요. 이거 더 갈 수 있나요, 특급님? 예, 더 갈 수 있으면 더 가져가면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가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긴 하지만, 밑에서 잡으신 분들이야 좀 버틸 수 있잖아요, 아직까지도. 예, 그래서 저는 더 버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는. 왜냐면 얘네들을 어쨌든 인수한 애들이 지금 돈을 꽤 많이 넣었어요.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제 보시면요, 여러분들. 자, 코디가 돈을 많이 넣었어요. 네, 코디가. 자, 체코디. 자, 이제 전자공시 보면은 최대 주주 변경 끝났고, 보시면 지금 이제 증권 발행 결과가 공시가 됐어요. 3월 29일 날. 이날 63만 주가 발행이 예정이 돼서 발행이 됐고, 납입이 3월 29일 날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큰 돈이 들어온 겁니다, 이미. 이게 유상증자가 얼마였냐면 이게 84억. 이게 탑업인 증권 취득 자금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M&A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자, 여러분들 이제 잘 보셔야 돼요. 뭐냐면, 코디를 인수한 애들이 누구예요? GP클럽이에요. 근데 GP클럽이 어마어마한 회사입니다. 작은 회사가 아니고 큰 회사예요. 그래서 이제 큰 회사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28% 지분을 가지고 이제 지금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 회사 코디를 통해 가지고 다른 회사를 또 인수할 수도 있겠다. 왜냐면 아까 증권 발행 결과 봤잖아요. 얘네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신주인수권 부사채도 발행을 했습니다. 115억. 그거 합해볼까요? 그럼 얼마예요? 115억에
84억이니까 대충 200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 200억을 통해 가지고 하려는 게 뭔지를 이제 여러분이 잘 판단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얘네들이 하려는 거는 이렇게 제3자 배정 증자를 통해 가지고 얘네들 하려는 게 뭐냐? 타법인 증권을 취득하겠다는 거예요. 84억으로. 그러니까 다른 회사를 인수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요거 신주도 한번 볼까요? 신주 인수도 얘들 뭐 하려고 하는 거냐? 이제 어디 갔어? 예, 신주 인수에서는 얘네들도 역시 타법인. 그러면 타법인 인수하는데 적어도 100몇십억, 140억을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140억을 쓰겠다는 얘기고 기타 운영 자금은 50억을 쓸 수 있는데 이것도 뭐 합해가지고 200억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집어넣은 거예요 이미. 코디에는 돈이 이미 200억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쓸 수 있는 돈이 200억이 넘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쓸 수 있는 돈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들이 좀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무게감이 있다. 뭔가 좀 하려고 하는 거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럼 코디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갈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얘네들이 지금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이제 그거를 이제 고민해야 될 건데, 얘네들이 뭐 인수를 뭐 바이오를 할지 뭘 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타법인 어떤 걸 인수할지 우리가 봐야 되는데, 뭐 갑자기 얘네들이 로봇 한다고 할 수도 있고 AI 한다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얘네들이 앞으로 어떤 걸 할지를 우리가 자세하게 봐야 되겠다. 예, 최대 주주 변경이 끝났고, 그렇죠? 예. 그래서 1월 8일 날 처음에 MOU를 맺었고, 그 다음에 유상증자를 결정을 했고, 경영권 변경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과연 얘네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 GP클럽이 꿈꾸는 큰 그림은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이제 판단을 이제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아직은 윤곽이 나오진 않았다. 네, 윤곽이 아직 나오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공시된 적도 없고 아직 신문지상에서도 얘네들이 정확하게 뭐 할 건지가 안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발표되는 시기부터 얘네들은 코디는 크게 치기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디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얘네들이 지금은 좀 조정을 줬지만 예, 여기서부터 조정을 줬지만 다시 한번 우상향하는 그 모멘텀이 저는 나올 거라고 봅니다. 예,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얘들이 꾸는 꿈이 어떤 건지 여러분들이 잘 이제 앞으로 지켜보시면서 방향성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없어요. 코디 관련해 가지고 아직 이 GP 클럽이 인수한 다음에 어떤 그림을 그리는지가 아직 나오진 않았다.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뭐 기사에서도 자세한 내용은 하나도 안 나와요. 그죠? 하나도 안 나오고 있고,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리면은 얘네들이 무슨 꿈을 꾸는지가 나올 겁니다. 예, 무슨 꿈을 꾸는지가. 뭐 솔직히 GP클럽이 인수했는데 얘네들 이렇게 마이너스 영업이익 나게 놔두진 않을 거다. 그래서 어느 기업을 인수할지 모르겠지만 얘네들 인수하는 기업을 보면 앞으로의 방향성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코디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홀딩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예, 좀 올라갈 거라고 보고요. 어떤 식으로 갈지는 앞으로 이제 지켜봐야 되겠지만 주봉상으로 봤을 때도 N자 패턴을 그리고 있다. 예. 그래서 주봉상으로 봤을 때 N자 패턴을 그리고 있고 앞으로도 N자 패턴으로 좀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왜냐면 시총이 지금 900억밖에 안 돼요. 시총이 900억밖에 안 되니까 얘들이 시총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 그걸 위해서 지금 들어와 있는 돈이 얼마예요? 200억이 있잖아요. 200억이 있으니까 그 200억을 활용해서 뭔가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들 이게 보시면은 전환가액이랑 신주인수권을 다 조정을 했어요. 이 얘기 뭐냐면 얘네들이 지금 요게 450만 주가 빠져나와야 된다. 예, 요게. 근데 이게 언제적 거예요? 2022년 8월 달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잠깐만 이거 12회차인가? 12회차기 때문에 잠깐만요. 12회차기 때문에 이거 뭐야 이거 왜 두 개로 돼 있어? 전환사채 만기 연장한 거고 2023년 7월 26일 날
전월사채 만기일을 이렇게 연장을 한 겁니다. 9월 27일에서. 자, 그래서 이제 얘네들을 봤을 때는 전환 청구 기간은 9월 27일부터 2025년까지니까 얘네들은 이제 한 내년까지 전에는 이것들은 전부 다 주식이 돼서 나올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신주인수권 역시 조정이 됐다. 이게 몇 년도에 나올 거냐면 이거 8월 달이니까 얘네는 이제 올해 8월 달에부터는 인수 요거 되게 나올 수가 있어요. 신주인수권이. 그래서 얘네들이 그리는 그림은 8월 달까지 최소한 봐야지 되지 않을까. 8월 달까지. 지금 4월 달이지만 8월 달까지는 얘들이 그리는 그림이 아마 정도 윤곽이 드러날 거다.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마음을 이렇게 바쁘게 갖지 마시고 지켜보시면서 뭐 추매해야 될 시점이 오면 또 추매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얘네들은 지켜보시는 게 맞지 않나. 얘네들 이것들이 나올 때 제가 보기에는 이 시너지 애들도 같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시너지. 지금 이제 이건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 안 바꿔놨네. 요거 이제 바꿔야 되거든요. 이제 요 사람들은 이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줄어들었고, 이거 반영을 왜 이렇게 늦게 하나 얘네들. 혼나야 되겠네. 이 시너지 파트너스가 이제 나간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제 지분이 많이 줄었다. 하지만 시너지가 결코 절대 뭐라 그럴까요? 이 지금 지분을 다 없애트리고 나간 게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 엑시트하는 시점도 거래량이 폭발하는 시기에 엑시트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엑시트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저기 지켜봅시다. 코디는요, 관심 있게.